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너무 금방 가죠. 그러니까요. 네, 아까 보니까 구교영 기자 백팩 메고 오셨는데 등이 다흠뻑 젖었어요. 뚱뚱해서. 아이 무슨 말씀을. 네, 저도 뚱뚱합니다. 너무 날이 덥고 습해가지고 예. 이제는 완전 동남아 날씨 그러니까요. 뺨친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스콜도 너무 자주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대통령실 앞에 현장 취재 갔는데 갑자기 비가 막 내려가지고 쫄딱 다 비가 완전히 다 막 비 맞은 생쥐처럼 다 네.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정치권에는 열받는 이슈가 점점 차고 넘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자 두 분과 함께 시원하게 정치 평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 전체 111시간 27분. 최장 시간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길어올겠다라는 거죠. 근데 기억에 뭐가 남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11시간을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무려 이제 만으로 치더라도 거의 5일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그냥 답정너 111시간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야당이 법안을 상정을 하면은 그냥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야당이 또 토론 중단을 시키고 법안을 처리를 합니다. 또 다음 파스로 넘어가요. 그럼 또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를 하죠. 국민들 머릿속에도 22대 국회는 뭔가 회로처럼 이런 개선상에 있다라는 걸 너무나 알게 됐기 때문에 답이 뻔히 보이는데 누가 그 답을 기다립니까? 뭔가 이벤트라는 게 예상치 못한 일 그리고 뭔가 변화가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의 반복 속에 안 그래도 날씨도 더운데 짜증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뭔가 이것도 여든 야든 간에 타개책이 필요하다. 그건 국민만 보고 결정을 하면은 타개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좀 국회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아침 그 라디오 출연해서 막 성토를 하시던데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이 이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세게 비판을 해야지 마치 여야 간에 문제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곤란하다. 이거 대통령의 거부권을 계속 행사를 하니까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중단해야 이쪽에서도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쳇바퀴는 계속 돌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기자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실 좀 무기력해는 지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도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어느 순간 최대 기록 행진을 했고 예전에 박찬대 대표가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100번째 거부권 행사 이런 식의 대통령의 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상황 자체가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해지지 않으려면 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래서 이제 방송 4법 관련해서 중재안 내면서 좀 이야기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돌파구도 지금 좀 막혀 있는 것이고 여러모로 좀 이제 날씨만큼 답답한 전국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여튼 오늘 이진숙 이제 방통위원장 임명 이제 강행한다라는 소식이 하다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사실 여든 야든 무엇을 만들지 못하면 좀 시민들도 좀 답답한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하겠지. 그러면 또 새로운 법안을 내겠지. 그 다음에 뭐 투표하고 필리버스터하고 그리고 나서 또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또 재의결하고 또 뭐 거부권 행사하고 뭐 계속 이게 도돌이표처럼 계속 무한반복 궤도에 돌아가면 국민들은 굉장히 뻔해지고 일종의 이제 무기력감과 동시에 무관심, 정치 무관심이 생기면서 혐오가 커지죠. 저 사람들을 맨날 저래.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거죠. 사실은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자기 기능을 완전히 실종한 상태인 거잖아요. 용산의 하청부대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의 총선에서 야권이 192석을 해도 변화는 없고 참 야당하기도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과정도 제가 보면
지금까지 이런 분은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왜냐면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 MBC 보도본부장 시절에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졌고요. 네. 대전 MBC 사장 재임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나왔고요.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온당치 못한 행동으로 역사관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요약을 하면은 정말로 각종 여러 가지 의혹의 종합 선물 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게 국회에서 기록적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사흘간 청문회를 한 거는 아마도 이진수 후보자 유일무이할 겁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앞서 전술한 대로 실제로 그런 의혹들이 정말 차고 넘치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내놓기 위해서는 검증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요. 네. 게다가 이제 거기다 보면은 그 토요일에 또 위원들이 대전 MBC 현장 검증까지 가는, 결국은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을 미동이 하다 보니까 자료를 온당하게 제출받지 못한 상황에서 갈 수밖에 없는 전례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무후무한 청문회 대기록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은 방통위원장 임명을 뭔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 그리고 절대로 야당이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을 세움으로써 이런 일이 촉발이 된 거기 때문에 근인 자체의 제공자가 누군지를 따져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카 사용만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웬 사장실에 그렇게 술을 쟁여놓고 계셨던 건지 그것도 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무실 냉장고에 와인을 그렇게 쌓아놓고 있는다, 박스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에 대해서 이분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 다른 거 다 떠나서 위안부 문제, 5.16 문제, 5.18 문제, 전두환 12.12 군사 쿠데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개별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는, 기자 출신 맞아요? 아까 이제 구경 기자께서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런 오해를 받으면 정권 입장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사안이 논쟁적이라고 해서 답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독도 이슈도 논쟁적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일을 하는 공직자, 공복이라는 사람이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 자기 입장과 생각을 말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 즉 윤석열 정부가 그런 식의 사고에 동조할 수도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분들을 그냥 놔두는지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민 눈높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나 이제 민심에 조우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것들을 네. 보통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이슈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돌려 말하는 화법인데요. 누구보다 국민 눈높이 안 맞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진수 후보자가요. 네.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대통령 만났을 때 이런 사람들은 임명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하는 게 정말 새로운 당정 관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